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시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562명 늘어서 누적 확진자 수는 7만 2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발생이 536명, 해외 유입은 26명입니다. 잠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김민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현황부터 짚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신규 확진자가 네. 562명입니다. 이 중에 국내 발생이 536명으로 이제 5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해외 유입 사례로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89명, 네. 서울이 148명, 인천이 20명 정도 잡혀 있는데 특이할 만한 사항은 부산, 경남 지역도 오늘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부산에서 35명, 경남에서 42명 정도 이렇게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위중증 환자 상황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어제보다 다행히 16명이 줄어들어서 치료받고 있는 위중증 환자 374명이고요. 사망자는 20명이 더 추가로 확인이 돼서 지금까지 1,185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하루하루의 수치보다도 전반적인 추이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방역 당국은 잠시 뒤에 브리핑에서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네. 현재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나요? 완만한 감소세다 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다시 폭증세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 상황은 저희가 좀 계산을 해보니까 네. 일주일 하루 평균 상황이 지금 500명대로 지금 내려간 것 같습니다. 500명대로. 예, 그래서 국내 발생만 따지면 하루 평균 593.7명 정도로 계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이를 감안할 것 같습니다. 예. 자, 현장으로 직접 가보겠습니다. 네, 1월 13일 수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536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는 26명입니다. 어제 임시 선별 검사소를 통해 확인된 환자는 119명입니다. 어제는 20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월 7일부터 13일까지 한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593명으로 그 직전 한 주에 833명에 비해 감소하였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이 574명에서 413명으로 비수도권은 259명에서 180명으로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집단 감염이 차지하는 비율은 줄고 확진자와의 접촉에 따른 개별적인 감염 사례가 약 40%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행은 주로 모임이나 약속 등 개인 간의 접촉에 의해 전파되고 확산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집단 감염의 경우 11월에 빈번하였던 실내 체육시설, 학원, 사우나 등의 집단 감염은 크게 줄었고 현재는 교회와 요양병원 등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 접촉에 의해 감염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국민들께서는 모임과 약속, 이동을 줄여주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간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은 11월부터는 매주 감소세를 보여왔습니다. 다만 지난 주말은 그 직전 주에 비해 약 4% 정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지금의 반전 추세는 모두 국민 여러분들께서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덕분으로 국민들의 참여와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경계심을 풀 사항이 아닌 만큼 조금만 더 긴장감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방접종과 치료제 도입이 단계적으로 시작되는 2월까지는 최대한 유행 규모를 억제하며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유행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야 생업에 큰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한 방역 조치도 조심스럽게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국민들께서는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금주까지는 모든 사적인 모임과 만남을 취소하고 사람 간 접촉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대응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파와 주말의 영향 등으로 감소하였던 검사량이 다시 회복하며
엊그제와 어제 약 10만여 건의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전국 선별진료소에서는 어제 약 5만 8천여 명을 검사하였고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는 약 3만 7천여 명을 검사하였습니다. 폭설과 한파 가운데에서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시면 꼭 가까운 선별진료소나 임시 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대응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이상 대기하는 환자는 1월 3일 이후 열흘째 0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은 병상 여력도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현재 중환자와 고위험군을 집중 진료할 수 있는 거점 전담병원 11곳을 지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중환자 병상은 전국 226병상, 수도권 110병상이 사용 가능하고 준중환자 병상은 전국 137병상, 수도권 89병상이 사용 가능합니다. 중등증 경증 환자를 위한 병상도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를 합하여 현재 13,000여 병상의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유행의 재확산 등에 대비하여 하루에 1,0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여도 큰 무리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료 인력의 경우 의사 203명, 간호사 1,363명, 간호조무사 272명, 임사, 병리사 등 450명을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 선별검사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정시설에서의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1,173명을 포함하여 교정시설에서는 현재까지 1,224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여러 명의 수용자가 교정시설은 전형적인 산밀 환경으로 집단 감염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여러 명의 수용자가 한 방에 함께 생활하는 홍거실 위주의 밀집 환경으로 서울 동부구치소의 경우 수용자 최초 확진 시 정원 대비 약 117%로 감일 수용된 상황이었습니다. 고층 건물로서 층간 이동 시 밀폐된 엘리베이터에서 밀접 접촉하게 되며 환기에도 취약한 밀폐 환경이었습니다. 또한 시설 내에서 확진자와 접촉자를 격리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에서는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감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신규 입소자는 입소 전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하고 기존 격리 기간을 기존 2주에서 3주로 늘리는 한편 격리 해제 전에는 PCR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기 발견과 확산 방지를 위해 직원에 대해서도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하며 정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마스크를 지급하며 착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 기관별로 사전에 격리 공간을 마련하고 환자 이송 계획 등을 수립하여 준비 체계를 갖춥니다. 또한 교정본부, 법무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교정시설 코로나19 긴급 대응팀을 신설하여 중앙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각 기관에서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 대응팀을 구성하여 철저하고 신속하게 접촉자 분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산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겠습니다. 환기 기능이 우수한 방충망으로 변경하고 과밀 수용 해소를 위해서는 고령자 등에 대한 조기 가석방 등을 통해 수용 밀도를 조절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독거실 위주의 시설 조성, 1인당 수용 면적 상향, 교정시설 신축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책을 바탕으로 향후 교정시설에서의 집단 감염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상향 이후 집합 금지 위반에 따른 사법 처리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 거리두기 단계 상향 이후 집합 금지 위반에 따라 총 434명을 수사하여 22명을 기소 송치하고 411명을 수사 중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유흥시설 집합 금지를 위반하고 별도 장소를 빌려 영업을 한 업주 등을 검거 수사 중이며 비대면 예배 수칙을 위반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에 대해서도 기소 송치한 바 있습니다.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 조치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약속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며 여러분 모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환자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속도가 완만하며 기간도 채 2주가 지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경계심을 풀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3차 유행이 재확산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거리두기를 계속 실천하며 1월 17일까지 환자 수를 최대한 줄이고 나아가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설 명절까지는 지금의 감소 추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늘 생활화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프면 꼭 검사를 받으시고 집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한 배려와 관심을 바탕으로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하며 조금만 더 힘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경계심을 놓치지 않고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KBS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김민혁 기자와 함께 브리핑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역 당국의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들이 있었는데 네. 지난주가 500명대였고요. 그 네. 전주가 이제 800명대로 네.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특징 중에 하나가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그 감염은 줄고 있지만 개별 접촉이 증가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얘기를 하다 좀 끊겼는데 500명대로 이제 환자 국내 발생이 네. 내려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계 조정의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특징을 좀 살펴보자면 예전에는 다중이용 시설을 통한 이제 집단 감염이 많이 이루어졌다면 그렇죠. 지금은 이제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이 지금 확산하고 있고 이게 주요한 지금의 특징으로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말에 이제 단계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들을 위해서 만약에 단계 조정이나 거리두기 완화가 이루어지려면 네. 이번 주만큼이라도 특히 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확진 추세를 좀 낮추는 게 중요하다. 그렇군요.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네. 여러 가지 상황도 많이 호전이 됐는데 하루 이상 병상을 대기하는 환자도 열흘째 0명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사적 모임을 좀 자제하시고 네. 이제 개별 접촉에 따른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선별 진료소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이루어진 게 어제 같은 경우 10만 건이 이루어졌네요. 네. 예. 먼저 선별 진료소 기존의 선별 진료소에서 5만 8천여 네. 건 정도고요. 또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3만 5천여 건 정도. 이를 아마 합쳐서 그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래서 이제 현재 이 지금 임시 선별 검사소만 놓고 보면 이제 201개가 운영 중인데 여기서만 3,300여 명의 이제 확진자를 조기에 찾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앞으로 증상이 있는 사람은 이제 주저하지 말고 이거 찾아서 검사를 받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난번에 이제 교정시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 관련해서도 이 교정시설 관련한 대책들이 언급이 됐네요. 네, 조금 전 이제 교정시설 관련해서 이제 대책이 나왔습니다. 동부구치소 관련해서 집단 감염이 많이 네. 발생한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었는데요. 신규 입소자는 입소 전에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하고 신입 격리 해제 전에 PCR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네. 또 아까 나왔던 얘기가 잠복 기간 중 전파 가능성 차단을 위해서 신입 수용자 예방 격리 기간을 기존에 2주였는데 이걸 3주로 더 늘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또 그 직원에 대해서도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에 완만한 감소세지만 끝까지 긴장해야 되고 특히 이제 다음 달에서 설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또 오늘 오전 중대보원 회의에서도
그 언급이 나왔죠. 설날 관련해서. 네. 네,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관련 언급을 조금 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설날은 어느 설날보다 좀 힘든 그렇죠. 이제 특히 어르신들, 노숙인들에게는 소외감을 느끼는 설날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설 민생 대책을 통해서 온기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백신 관련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속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백신이 도착하는 대로 신속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에 이제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언급했습니다만 이번 주 일요일 17일 날에 이제 특별 방역 기간이 끝나게 되는데 이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또 집합 금지 업체들을 어떻게 또 완화할 것인가 검토가 진행 중인데요. 어떻게 준비 중인가요? 네, 사실 수도권은 이제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가 계속 진행 중이고 여기에 연말연시 대책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사실 컸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게 이번 주 일요일 17일이면 이제 종료가 되거든요. 이제 하루 전인 토요일에 먼저 이거에 대한 조정안을 발표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직 정확한 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크게 보면은 집합 금지를 조금씩 순차적으로 해제하는 쪽으로 아마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업종이 명확히 정해지진 않았고 네. 아마 대표적으로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일부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시설들 위주로 아마 완화가 조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궁금증이 단계는 그럼 내려갈 네, 것인데 그렇죠. 수도권 2.5단계 얘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계를 내리려면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하루 평균 환자가 일주일간 400에서 500명대 500명. 그 이하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네. 이제 보면 593.3명이어서 가까스로 500명대로 그렇네요. 접어들었는데 아직 좀 모자르죠. 그래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이번 주말 결정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역 상황 알아봅니다. 경기 지역의 신규 확진자가 나흘 만에 다시 200명대로 늘었습니다. 경북 상주 열방센터 관련해 집단 감염이 계속돼 경기 지역의 누적 확진자만 2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훈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01명으로 나흘 만에 다시 200명대를 보였습니다. 국내 발생이 189명, 해외 유입이 12명입니다. 올해 들어 신규 확진자 발생이 200명대를 유지하다가 지난 7일 303명으로 늘어난 뒤 다시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최근 사흘 동안에는 100명대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 829명 중 어제까지 512명이 진단 검사를 받아 이 가운데 58명이 양성, 419명이 음성 판정을 보였고 35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N차 감염을 포함 상주 BTJ 열방센터와 관련해 오늘 0시 기준 16명이 추가로 확진받으면서 이곳의 경기 지역 누적 확진자는 197명으로 늘었습니다. 용인 수지산성교회와 안양대학병원, 오산급식업체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집단 감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7명으로 모두 60대 이상의 고령자입니다. 이 가운데 4명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관련 확진자로 모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경기도 치료병상은 1,015개 가운데 78%인 793개가 사용 중이며 중증 전담 병상은 30개 남아 있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어제 오후 5시부터 오늘 오전 10시까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2명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감염이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곳을 방문한 종교인들이 방문 이력을 숨기고 거짓 동선을 말해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방역당국은 고의적인 역학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혜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확진된 순천 지역 한 가족의 감염 경로가 13일이 지난 이제서야 밝혀졌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이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경북 상주의 BTJ 열방센터에 지난달 18일 다녀온 겁니다. 순천시가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받은 열방센터 방문자 2차 명단에서 확진자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순천시는 또 지난달 열방센터를 닷새 동안 방문하고도 이 조사를 거부하고 거짓 진술한 확진자를 고발했습니다. 대화가 굉장히 이어나가는 게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동문서답시고 계속 저희 찜을 빠지게 하거든요.
누구랑 갔는지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절대로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물어보면 무조건 함구. BTJ 열방센터와 울산 인터콥 등과 관련한 현재까지의 누적 확진자는 광주 전남에서만 90명이 넘습니다. 확진자 상당수가 9개 시도 27개 종교시설과 모임 등을 통해 지역 감염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밀접 접촉자 파악이 시급하지만 방문자 상당수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 행정명령서 붙이려고 몇 번 갔는데 문이 잠겨져 있고 전화 연결이 안 되세요. 급기야 방역당국이 직접 나서 지역 방문자를 파악하고 있지만 해당 종교시설이 제공한 자료마저 엉터리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파악하고 있는 인터콥 성교의 여수시 지부 주소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건물에는 다른 영업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일본 집은 요 집인데 요 집이 교회 아니야, 안집이라. 방역당국은 집단 감염 종교시설 방문자 67%가 아직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며 검사받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모 씨에게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장 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주의적 공소사실로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란 주의적 공소사실이 무죄 판결이 날 때 다시 판단받을 수 있는 죄목을 말합니다. 오늘 서울에서는 152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조금 전 11시 서울시에서도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2명이 추가 발생하여 현재 사망자는 총 250명입니다. 사망자는 60대 1명, 80대 1명으로 모두 기저질환이 있으셨으며 입원 치료 중 사망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확진자 중 사망자는 250명으로 사망률은 1.1%입니다. 서울시 코로나19 발생 현황입니다. 1월 1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서울시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152명이 늘어서 총 21,922명입니다. 1월 12일 기준 총 검사 건수는 26,354건이며 1월 11일 총 검사 건수 26,601건 대비 당일 확진자 수는 152명으로 양성률은 0.6%입니다. 임시 선별검사소 56개소를 운영하여 현재 총 51만 922건을 검사하였고 양성은 총 1,623건이며 1월 12일 확진자는 50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152명은 집단 감염 15명, 병원 및 요양시설 11명, 확진자 접촉 68명, 감염 경로 조사 중 54명, 해외 유입 4명입니다. 주요 집단 감염은 송파구 소재 교정시설 관련 7명, 강동구 가족 관련 5명, 구로구 소재 요양병원 요양원 관련 2명, 양천구 소재 요양시설 2 관련 2명, 성동구 소재 거주시설 요양시설 관련 2명 등입니다. 1월 12일 기준 수도권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64.1%이고 서울시는 61%입니다. 서울시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총 208개이고 사용 중인 병상은 155개로 입원 가능 병상은 53개입니다. 서울시 및 자치구 생활치료센터는 38개소 총 5,657병상으로 사용 중인 병상은 1,275개로 가동률은 22.5%이며 즉시 가용 가능한 병상은 3,780개입니다. 8차 전수검사 결과 동부구치소에서 남자 수감자 2명, 여자 수감자 5명이 확진되어 즉시 조치를 취했으며
내일 추적 검사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각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및 환기 소독과 거리 두기,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 감소세를 지속하며 차단의 변곡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 사람간 접촉 최소화, 검사 받기 등으로 추가 전파를 막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17일까지 5인부터 사적 모임 금지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지속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눈 오는 날씨에도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한 집에 한 사람만큼은 17일까지 임시 선별검사소를 방문해 검사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염 전파력이 큰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종사자들은 선제검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최근 확진자가 발생한 종교시설 등 관계자, 방문자는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 두기는 지금까지 잘 협조해 주신 것처럼 일상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백신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울시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 하원의 탄핵안 표결이 현지 시간으로 빠르면 내일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추진을 마녀 사냥이라고 비난하고 나선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경계가 강화되는 등 워싱턴은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기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미국 하원이 이르면 내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처리를 시도합니다. 먼저 논의된 직무정지 결의안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24시간 안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탄핵안 표결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의 신속한 탄핵 추진 행보를 마녀 사냥으로 몰아붙이면서 후폭풍을 경고했습니다. It's absolutely ridiculous. This impeachment is causing tremendous anger, and you're doing it, and it's really a terrible thing that they're doing. 의사당 난입 사태를 선동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자신 발언이 완전히 적절했다고 반박하며 책임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절차가 지속되면 엄청난 위험과 분노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했지만 폭력은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워싱턴 시내 곳곳에 시위대 집결을 막기 위한 장벽이 설치되고 주요 도로에선 차량 통행 제한이 시작됐습니다. 워싱턴 DC와 수도권 지방 정부들은 주민들에게 대통령 취임식장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